본 프로그램은 56대 총학생회 선거 관련 방송으로 중앙대학교 방송국 UBS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56대 총학생회 선거 주간방송사 UBS. 중앙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6대 총학생회 선거방송 UBS 그 선본이 알고 싶다. 이 자리에 기호 2번 브랜드뉴 선본 정후보 그리고 부후보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기호 2번 브랜드뉴 선거운동본부의 공약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록금에 관한 공약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등록금 인하에 관한 공약은 지난 55대 총학생회를 비롯하여 꾸준히 제시되어 왔지만 실질적으로 바뀐 부분이 많지 못하다는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브랜드뉴 선본도 등록금에 관련된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압니다만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나 방향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모두 다 반값 등록금을 얘기했고 그 다음 다른 사람들도 등록금 인하를 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등록금 인하가 단지 공언으로만 계속 반복되고 왜 이게 지켜지지 않을까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러한 고민에 대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저희는 이 등록금이 어떠한 항목으로 쓰이는지 이렇게 파악해서 그 항목들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 브랜뉴 선본에서 낸 정책이 재정 모니터링 TFT라는 정책이 있어요. 그 재정 모니터링 TFT라는 정책은 먼저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할 때 학우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거나 뉴스로 먼저 등록금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학생들이 어떤 항목으로 우리 등록금이 쓰이고 있는지 아니면 쓰일 것인지 그런 항목들을 심의하고 학생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등록금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재정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 회계 내역들을 나열돼서 공개가 되긴 하지만 지금도 공개가 되긴 하지만 그 회계 내역들이 너무 어려워서 학우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회계 내역을 동문 회계사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저희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과 함께 쉽게 풀어서 학우 여러분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교육과 관련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브랜드뉴 선본 측에서는 교육권리 찾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교양학부 커리큘럼 개편위원회에 직접 참가한다는 등의 방식을 제시하시기도 하셨는데요. 하지만 현재 폐강되는 과목들을 고려할 때 본부 측과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교육권리 찾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상대 선본과도 가장 차별화되는 부분이고 또 제가 지금까지 학생의 생활을 하면서 가장 자신 있는 그리고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공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2012년에 제가 사회과학대 학생회장을 할 때 이 교육권리 찾기 프로젝트라는 것들을 한 차례 진행한 바가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사실 가장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당시 등록금 인하로 인해서 줄어들었던 수업 시수, 그래서 대형 강좌가 늘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좀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 것들이었고요. 사실 이번에도 교양 과목도 교양 과목이지만 또 이런 대형 강좌에 대한 문제 제기를 주로 하는 저희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2년 같은 경우에 인문사회계열 부총장님 그리고 총장님과 면담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합의를 했었고, 그리고 그 결과로 인문사회계열에서 약간 그 대형 강좌들이 줄어들고 소규모 강좌들을 조금씩 늘려가는 방향으로 원만하게 또 수업에 대한 권리들을 크진 않지만 이렇게 조금씩 바꿔나갔던 경험들이 있었고, 이거를 사실 저는 이번 총학생회 선거에 나오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 이런 것들이 인문사회계열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수업권 문제들을 안고 있는 나머지 4개 계열 학생들까지 함께 이런 문제들에 함께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 프로젝트를 총학생회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자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학우 여러분들의 교육에 대한 권리들을 찾아나갈 수 있는 방법들은 학교 측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런 대형 강좌로 인해서 학생들이 정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들을 먼저 학교 측과 좀 이 문제 의식을 공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강의실 회전율을 높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형 강좌들을 줄여나가는 방식들로 단기적으로는 해결을 하고, 또한 모니터라던가 스피커 같은 것들 대형 강의실에 설치해서 수업 듣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고요. 장기적으로는 다른 대학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런 수업 강좌당 학생 수를 좀 맞춰나가는 것들을 함께 맞춰나갈 예정입니다. 교양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2012년 총학생회가 한 차례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참가에 그쳤고 의결권을 가지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사실 제가 그때 좀 의문이 들었던 것들은 학생들은 왜 여기에 대해서 의결권을 가질 수 없는가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 납득할 만한 이야기들이 없었고, 저희는 그런 납득할 만한 학생들이 참여하면 안 되는 이유라는 것이 특별하게 있지 않는 이상 이 교양과목 개설위원회에 학생 대표도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서 저희도 합리적으로 폐강해야만 하는 과목들 같은 경우에 인정을 하고, 다만 학생들이 원하는 커리큘럼들이 있을 경우에 그런 것들을 모아서 준비 기간을 거친 후에 그런 교양 과목들을 좀 다양화해서 학생들의 수업 선택 권리를 넓히는 방안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번엔 학생 복지 측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합리적인 주거 가격을 위해 주변 거주 가격을 조사하고 공개한다는 공약이 눈에 띄는데요. 일각에서는 거주 가격 공개만으로는 합리적인 가격 책정이 불가능하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공약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정보를 모아서 공개함에 있어서 어떻게 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냐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거주 가격 공개를 했을 때 학우들의 정보 격차가 줄어들 것이고, 그 줄어든 정보 격차 속에서 학우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집들이 더 많아지지 않겠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구체적인 실험 방안에 대해서 총학생회 차원에서 흑석동에 붙어있는 모든 벽보들을 취합해서 정보들을 모두 데이터베이스화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쪽문을 개방해서 공급을 늘리면 더욱더 학우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집이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엔 자치 분야에 대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총학생회 홈페이지 개편 및 총학생회 어플 제작을 공약으로 내거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총학생회 홈페이지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나아가 새로운 홈페이지나 어플은 어떻게 활용될 계획인지 듣고 싶습니다. 네, 현재 총학생회 홈페이지는 홍보가 부족해서 학우 여러분들이 많이 찾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올라오는 컨텐츠들이 많지 않아서 학우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가지지 않게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새로운 총학생회 홈페이지 및 어플을 만들어서 학우 여러분과의 소통의 방향 그리고 소통의 질을 좀 더 높이는 그런 총학생회 어플을 만들 거고요. 이러한 어플에는 저희가 말한 주거, 알바,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 공약들을 다 넣어서 학우 여러분들이 한 번에 그런 정보들을 다 흡수하실 수 있도록 그런 총학생회 어플이나 홈페이지를 제작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네, 학내 커뮤니티 사이트 중앙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우들 사이에서 브랜드 뉴 선본이 다소 정치적인 색깔을 띠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얼마 전에 중앙인 커뮤니티에도 저희 선본에 관한 다양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의 글들을 한번 보게 되었는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특정한 정당에 가입되어 있거나 연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결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정당에 가입한 바도 없고 가입을 했었던 적도 없었기 때문에 어떤 정당과 특정 정당이라던가 이런 정치적인 정당들과 연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또 이제 지금까지 중앙대학교에 계속해서 이제 명시를 하고 나오지는 않았지만 운동권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이제 비운동권이라고 하는 학생회 간의 대결이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잖아요. 저도 5년간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사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었고, 실제로 운동권이든 비운동권이든 학생회를 하면서 한 번씩은 이 사람들과 만나보고 이야기해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중앙대학교에서 했던 일들을 돌아봤을 때 사실 자신들이 이야기할 때 좋은 뜻이라고 하는 바들을 이루기 위해서 학우들의 의견 수렴이라던가 이런 절차들이 없이 진행을 한다든지 특정 정당과 연계되어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특정 정당에 유리한 방식의 어떤 학생의 활동을 그런 식으로 해왔던 과거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계속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봐왔던 사실이 비판적으로 바라봐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서 조금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 그런 어떤 특정 정당과 계속 연관이 있다라는 글들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필요한 것들은 좀 운동권과 비운동권이라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넘어서, 그러니까 학우들을 위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저는 정치외교학과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생회라는 것은 투표로 선출이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또 학생회만큼 또 학내에서 정치적인 공간이 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운동권이든 비운동권이든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만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학생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그런 것들이 학우들의 의견 수렴을 충분하게 거치고, 그러니까 토론과 논쟁 그리고 학우들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쳤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어떤 특정 정당에 이용을 하기 위해 총학생회에 출마했다라는 내용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들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56대 총학생회 후보자로서 55대 총학생회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궁금한데요. 전 총학생회와 비교했을 때 특색 있는 부분을 제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55대 총학생회를 평가하자면 55대 총학생회는 단지 학생회관 2층에 존재하는 총학생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학생회관 2층에서만 존재하면서 학우들과 많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런 학우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브랜뉴 선본에서는 발로 뛰는 학생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55대 총학생회에 대한 평가가 같은 부분에서 장점과 단점들을 명확하게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학생총회였는데요. 그 국가장학금 투유형 탈락이라든지 구조조정 정보 공개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서 2,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모아낸 것은 55대 총학생회에 대한 열망과 또 그 총학생회가 기울였던 노력의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또 반면에 총학생회가 그렇게 2,000명 넘는 학우들을 모아놓고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보이지 않았던 것, 그래서 학교에 그 요구를 해보고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해버렸던 모습들은 오히려 학생들의 그런 열망들을 좀 사그라뜨리게 했던 것들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학우들의 열망들을 모아내고 또 그런 학우들의 힘을 받아서 또 학교에 요구할 것들은 요구하고 또 대화할 것들은 대화할 수 있는 총학생회를 만들고 싶고요. 55대 총학생회와 가장 큰 저희의 또 어떤 특색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복지 부분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몇 년 동안 학생 복지라는 부분이 가장 크게 제시가 되어 왔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복지라는 것들이 학우 여러분들에게 공책이나 햄버거나 이런 간식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그런 것들은 당연히 학생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만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학우 여러분들의 생활,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라든지 주거 문제라든지 휴게 공간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사실 권리와 맞닿아 있는 부분들과 복지가 결합해 있는 총학생회를 좀 지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54대, 53대, 55대 총학생회와 좀 다른 측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기호 2번 브랜드뉴 선거운동본부를 모시고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